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제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 자리론 신청이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러면 특례보금 자리론이 무엇일까에 그렇죠.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럼 먼저 대상 요건부터 살펴볼게요. 네. 대상 요건이요, 이 주택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네. 먼저 9억 원 이하는 무조건 된다. 그렇게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 소득도 이전에는 뭐 소득이 뭐 1억 원 이상은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소득 제한도 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용도,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보면 이제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가능하다가 아니라 네. 기존 주담대를 상환할 수 있고요. 네. 임차 보증금 반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용도로 쓸 네. 수가 있네요. 구입 용도, 네. 그다음에 기존 대출을 고금리였던 거를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이제 바꾸는 거, 그다음에 보증금, 임차 보증금을 못 내줬던 사람들이 이걸 대출을 받아서 내줄 수 있게 맞아요. 해주는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좀 특이점이 주택수가 무주택자만 되는 게 아니라 네. 무주택자 또는 네. 1주택자도 가능하다. 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처분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인데 하나를 더 샀어요. 그러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만약에 이걸 그냥 허용해버리면 정부가 일종의 대출을 활용해서 투기를 용인하는 꼴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라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대상 요건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네, 항상 그렇죠. DSR도 문제고 네, 네. 금리도 문제고 이랬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출 한도가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잖아요. 그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 5억 원까지. 네, 가능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LTV도 최대 70%, 네. 만약에 생애 최초라면 80%까지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DTI도 최대 60%까지 되고 만기도 10년에서 50년까지. 50년. 네. 어떤가요, 소장님? 네. 메리트가 있네요. 그니까요. 네, 써먹을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잖아요. 그렇죠. 이 금리가 높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기본 금리가요, 일반형이 4.25%에서 4.55%까지. 네. 그리고 우대형은 4.15%에서 4.45%까지 고정금리로 네.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래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일찍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시장 금리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금리가 내리니까 이게 이제 비판이 많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 아니에요. 그럼 뭔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자가 시중 이자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받아서 뭐 하냐. 아니다. 이렇게 내니까 이제 정부가 부랴부랴 0.5%를 내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1월 3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이게 뭐 대기가 뭐 몇천 명이 있다, 뭐 이러면서 엄청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소장님 보셨나요? 네,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대출을 충분히 받을만 할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네. 어떤 점이 딱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가요? 조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일단은 기간도 좋고 고정금리에다가 그다음에 뭐 소득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맨날 뭐 소득 조건 따져가지고 뭐 연봉이 7천만 원 넘고 막 이러면 못 받고 맞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조건들을 대거 없앴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최대 이제 3.25%까지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활용을 했을 때 이제 저금리, 일종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데 제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왜 거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불리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얘를 유지하다가 얘가 불리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중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갈아타야 되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많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가져가야 되거든요. 보통 꽤 많잖아요. 그런데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은 내가 이쪽으로 갈아타면 되고 시중금리가 높으면 유지하면 되고 이게 약간 좀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쉬워졌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선택이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선택 포지션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출은 활용 용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솔깃할 만한 대출 조건이거든요. 네. 요즘에 정말 거래량이 멸종되었다 네, 막 이런 네, 네. 얘기들이 많은데 이렇게 특례보금 자리로는 이용한 사람들이 네.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 네. 거래량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까? 네. 이게 대출을 많이 받을 것 같다. 방금 전까지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조금 다르다. 이해되지 않거든요. 저는 시장에는 별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네. 제가 본 거는 이 9억 원 이하의 주택 네. 가격 매매가 늘어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전망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소장님은 다른 의견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저는 많을 것으로는 봅니다. 네. 네, 보는데 자, 이거를 이제 구입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이제 구분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입 용도로는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용도가 세 가지잖아요. 네. 구입 용도, 기준 대출 상환 용도, 네.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 세 가지인데 그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구입 용도가 아니시라고 하시면 네.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변동금리로 받았던 연끌자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걸로 갈아타면 이제 이자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네. 고정금리니까 뭐 자기 계획대로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갈아타고 나서 또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또 갈아탈 수 있잖아요. 어쨌든 선택이 편해졌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첫 번째는 기존 대출을 활용했던 사람들, 집을 살 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지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임차 보증금 못 내줘서 지금 난리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저번에 악질 임대인이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네. 제가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부러 안 내주는 사람과 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못 내주는 사람. 지금 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던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은 거죠. 요즘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걸 내주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내주고 보증금 내주고 좀 편하게 해서 이제 좀 이제 시세대로 임차인을 받고 싶어도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기존 임차인의 그 차익만큼을 돌려줄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활용해서 돈 내주고 시세대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자 내고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네. 한 거는 네. 이게 구입 용도로 쓰라고 했던 그게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소장님 네. 보시기에는 그거보다는 저는 정부의 의도가 구입 용도로 활용하라고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럼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두 번째, 얘기한 세 두 번째, 번째처럼? 세 번째를 활용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급락하고 있잖아요. 둘 다. 급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안 사는 것도 있지만 네. 급해서 빨리 내놓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급하게 팔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내세운 거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이걸 사는 용도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을까? 저는 이게 뉴스 기사를 보니까 네. 이게 노도강 지역이 지금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9억 이하 주택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급매물 위주로 소진이 되지 가격이 올라가려면 이제 호가가 올라가는 걸 쫓아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이 과연 그걸 할까?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금매만 소진될 뿐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금매 소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러면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뭐 그래도 지금 들어갈 만하다. 대신 이게 뭐냐면 싸니까. 싸니까지 여기서 호가가 올라가고 높은 가격에 사는 거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을 뛸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특례보금 자리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이다. 저는 충분히 기존의 대출, 고금리 변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걸로 갈아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부담을 줄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버티려고 한다라면 허리띠 졸라매라. 허리띠 졸라매는데 그거는 이자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은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면 얼마나 좋아요. 정부가 이런 거를 지금 제공을 해주니까. 그러면은 지금 버티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이런 걸로 빨리 갈아타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네.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 부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쪽으로 신경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고정금리에다가 일종의 시장보다는 좀 싼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도 높고 계획성도 생기기 때문에 버티기에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버티고 임대인 입장에서 돈 못 내줬던 사람들은 이런 거 활용해서 돈 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면 좋은 거죠.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한 1년간 네. 운영이 된다고 나왔었는데 소장님 네. 보시기에는 이게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 보일까요? 제가 볼 때는 40조 한도거든요. 40조니까 금방 소진될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이게 역전세도 많이 나고 임대인이 되게 힘들어한다는 기사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이용을 하면 임차인도 마음 편하고 네. 임대인도 좀 편안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시간에 이 특례보금 자리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례보금 자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대출 문의가 있다고 해서 네.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까 궁금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흘러가겠다 네.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